지난 시간에 아인슈타인 퍼즐을 풀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이 아인슈타인 퍼즐을 가장 쉽고 단순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인슈타인 퍼즐을 푸는 방법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방법은 이 문제가 왜 퍼즐이라고 불리는지 이해가 될 만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해설을 하기에 앞서서 전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집의 색깔이 다른 집이 일렬로 5채 있다. 각 집마다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5사람은 어떤 음료를 마시고 어떤 담배를 피우며 어떤 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 어떤 2사람도 마시는 음료, 피우는 담배, 기르는 동물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일렬로 5채의 집이 있는데 이 5채의 집은 국적이 모두 다르고 음료가 모두 다르고 담배가 모두 다르고 동물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5채 집의 벽지 색깔, 국적, 먹는 음료, 피우는 담배, 키우는 동물의 배치를 완성하게 되면 2번 문제 금붕어를 키우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바로 나오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그려봤고요. 주어진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첫 번째, 영국인은 빨간 집에 산다. 이 단서만 가지고 우리가 표를 바로 채울 수는 없거든요. 영국인이 몇 번째 집에 사는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 단서를 퍼즐 조각처럼 만들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 표에서 색깔을 맨 위에 쓰고 국적을 2번째 줄에 쓰기로 했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따로 메모를 해보는 거예요. 빨간색, 그 아랫줄에 영국.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긴 퍼즐 조각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조각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나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이 조각이 어디에 들어갈지 알기 위해서는 나머지 조건들을 또 계속 살펴봐야 돼요. 2번, 스웨덴인은 개를 기른다. 국적은 스웨덴, 동물은 개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음료와 담배 칸이 있거든요. 이때는 스웨덴을 쓰시고 2칸을 비워놓으신 다음에 개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긴 퍼즐 조각이 생긴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3번, 덴마크인은 차를 마신다. 덴마크인은 차를 마십니다. 4번, 초록집은 하얀 집의 왼쪽 집이다. 초록집은 하얀 집의 왼쪽 집이다. 그러면 초록색이 하얀색의 왼쪽에 위치한다고 이런 조각을 하나 또 만드시면 됩니다. 5번, 초록집에 사는 사람은 커피를 마신다. 초록집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래로 커피를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잠깐 위로 올릴게요. 이 조각에 커피가 붙게 돼서 얘는 이런 형태의 퍼즐 조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6번, 펠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새를 기른다. 담배와 동물이 나왔죠? 펠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새를 기른다. 7번, 노란 집 사람은 던힐 담배를 피운다. 노란 집 사람은 던힐 담배를 피웁니다. 그 사이에 2칸이 떨어져 있고요. 노란색 집은 2칸 띄고 던힐 담배를 피웁니다. 8번, 한가운데 집에 사는 사람은 우유를 마신다. 얘는 따로 조각을 생성할 필요가 없죠. 그냥 쓰시면 되죠. 한가운데 집은 여기입니다. 이 사람이 마시는 음료는 우유래요. 자, 여기다 그냥 채워 넣으면 되겠죠. 9번, 노르웨이인은 첫 번째 집에 산다. 얘도 퍼즐 조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집의 국적은 노르웨이다. 노르웨이 여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블렌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고양이 기르는 사람 옆집에 산다. 블렌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의 옆집에 삽니다. 왼쪽에 사는지 오른쪽에 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럼 2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겠죠? 블렌드 하고 여 아래는 비워놔야 됩니다. 왜냐면 블렌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어떤 동물을 키우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왼쪽이나 오른쪽이 고양이입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직 확신이 없으니 이렇게 양쪽에다가 물음표를 같이 붙여서 써놓을게요. 11번, 말을 기르는 사람은 던힐 담배를 피우는 사람
옆집에 산다. 던힐 담배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 밑에는 비어 있고 여기나 여기가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똑같이 표시를 해봅시다. 가운데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가 말, 왼쪽이 말이거나 오른쪽이 말이거나. 12번 블루메스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맥주를 마신다. 담배와 음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블루메스터 위에 맥주가 오겠죠. 13번 독일인은 프린스 담배를 피운다. 국적과 담배가 나왔습니다. 독일인은 어떤 음료를 마실 거고 프린스 담배를 피웁니다. 14번 노르웨이인은 파란 집 옆집에 삽니다. 노르웨이인은요 첫 번째 집에 삽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집의 옆집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파란색 집이 되겠죠. 이 집의 색깔은 파랑이 되겠습니다. 15번 블렌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생수를 마시는 사람과 이웃이다. 블렌드 담배가 아까 나왔었죠. 담배 바로 위에 음료가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블렌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생수를 마시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이나 오른쪽이 또 생수가 되겠죠. 15번까지 모든 조건을 이용을 해서 조각을 만들었거든요. 자, 조각을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조각을 분류를 해봤고요.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조각을 보신다면 빨강 영국 걔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긴 노르웨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파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럼 빨강 영국 이 조각은 여기나 여기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이런 조각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 딱 한 자리만 가능한 애들이 나옵니다. 그럼 걔네들을 먼저 채워주시면 돼요. 이 조각을 한번 볼게요. 자, 초록, 하양, 커피. 초록, 하양 들어올 수 없죠. 초록, 하양 들어올 수 없죠. 초록, 하양 근데 커피가 들어올 수 없죠. 그럼 초록, 하양, 커피. 지금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 원래 여기에 국적이 하나가 껴있어야 됐네요. 어쨌든 여기는 초록, 하양, 커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즐을 맞추는데 이미 사용한 조각은 과감하게 없애주세요. 여기까지 오면 아까는 자리를 못 잡았던 이 빨강 영국 조각이 자리를 찾아가는데요. 여기는 안 되잖아요. 여기밖에 없거든요. 가운데 집은 빨강색이고 영국인이 삽니다. 사용한 조각은 지워줍니다. 그러면 5가지 색깔 중에 4가지 색깔이 위치를 찾아갔고요. 색깔과 관련된 조각은 하나가 남았는데요. 노랑, 첫 번째 집이 노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노랑이고 던힐이니까 노랑, 던힐. 근데 첫 번째 집은 왼쪽 집이 없네요. 그러니 자동으로 오른쪽이 말을 키우게 되겠습니다. 노랑, 담배는 던힐. 그리고 그 오른쪽은 말을 키웁니다. 사용된 조각은 지워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퍼즐 조각이 딱 한 자리만 들어가는 케이스가 없거든요. 이 조각을 보시면 노르웨이랑 영국은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 스웨덴은 여기나 여기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집은 개가 아니라 말을 이미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불가능하고요. 스웨덴 개 또는 스웨덴 개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덴마크 차 이 조각을 보시면요. 덴마크 차 여기나 덴마크 차 여기가 가능합니다. 얘도 2가지 경우가 가능하고 펠멜 새 얘는 3가지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맥주와 블루메스터 2가지 경우가 가능하고요. 자, 이 조각 보시면 일단 블렌드를 중심으로 블렌드가 여기 오면 무조건 이쪽이 생수가 됩니다. 여기는 우유가 이미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나 여기가 고양이가 되겠죠. 블렌드를 여기 하나만 고정했을 때도 벌써 경우의 수가 2개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블렌드라면 여기가 생수일 거고요. 여기가 고양이가 되겠죠. 커피가 있고 말이 있으니까요. 그럼 블렌드가 여기라면 이번엔 여기가 생수, 여기나 여기가 고양이죠. 이미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죠. 여기가 블렌드일 수는 없습니다.
커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경우가 딱 두 가지만 있는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찍어야 됩니다.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모순이 나오면 나머지 한 케이스가 맞는 게 되겠죠.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를 선택했는데 끝까지 모순이 나오지 않으면 그 케이스가 맞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덴마크 차 이 조각을 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찍어 볼게요. 저 조각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럼 일단 왼쪽으로 찍어 볼게요.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덴마크 차. 그리고 사용한 조각은 없애는데 혹시 모르니까 얘도 다른 색깔을 이용을 해서 지울게요. 자, 그러면 맥주 블루메스터 이 조각을 봤을 때 맥주는 여기나 여기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 던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블루메스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맥주 블루메스터. 그러면 사용한 조각은 지워주고 지금 음료가 4개가 다 나왔는데요. 나머지 하나 음료는 생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생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는 말은 생수 옆집이 피우는 담배는 블렌드라는 거죠. 하지만 고양이는 어느 집에서 키우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용한 부분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울게요. 자, 이제 독일은 프린스 담배를 피우는데요. 독일 프린스 담배. 독일이 들어오면 여긴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독일이고 여기가 프린스입니다. 사용한 조각은 지워주고. 그럼 국적이 4개가 나왔죠? 스웨덴은 여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개가 되고요. 담배도 4개가 다 나왔습니다. 펠멜 담배만 채우면 되겠죠. 그 집은 새를 키운다고 합니다. 펠멜 새 지워주고 그러면 이제 한 조각 남았는데요. 블렌드 옆집은 고양이입니다. 블렌드 옆집은 여기나 여기인데 여기가 이미 새를 키우니까 여기가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금붕어를 키우는 집의 국적을 물어봤거든요. 금붕어가 들어갈 만한 곳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4번째 집의 국적은 독일. 따라서 정답은 독일입니다. 자, 아까 덴마크 차 이 조각이 들어갈 자리를 여기로 찍었어요. 찍어서 풀었는데 어떻게 이게 답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찍지 않고 여기로 찍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빨간색 글씨와 초록색 X자를 다 지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덴마크 차라고 해봅시다. 사용한 조각은 똑같이 지워주고요. 자, 그러면 맥주 블루메스터 조각을 보시면 맥주 안 되죠? 맥주 블루메스터 여기입니다. 사용한 조각 지워주고 음료가 4개가 다 나왔으니 생수 여기가 생수가 되고요. 그러면은 생수 옆집은 블루메스터가 아니라 블렌드를 피워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바로 모순이 나오죠. 모순이 나온 이유는 뭐냐? 이 덴마크 차 이 조각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딱 2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여기에다 집어넣으니까 퍼즐이 맞지 않는 모순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케이스가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케이스가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좀 전에 이 케이스는 해봤죠? 그랬더니 그때는 모순 없이 끝까지 해결이 됐었고요. 덴마크 차 퍼즐 조각이 이 위치에 있을 때로 다시 되돌려 보면 이런 식으로 퍼즐이 완성이 되고 이때는 모순된 게 없고 모든 조건, 즉 이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금붕어를 키우는 집은 독일 사람이 살고 있다 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인슈타인 퍼즐을 여러 개 나눠주실 텐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을 이용을 하면 아주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푸셨던 이 아인슈타인 퍼즐이 오늘 나눠드릴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요. 지금부터 선생님께서 아인슈타인 퍼즐 유의물을 나눠주시면
학번 이름을 쓰시고요. 4교시까지 푸신 다음에 4교시 종료 직전에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퍼즐을 해결하실 땐 혼자 힘으로 해결하셔도 되고 뜻이 맞는 친구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셔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아인슈타인 퍼즐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유인물을 받은 학생들은 학번 이름을 쓰고 퍼즐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해서 많은 퍼즐 푸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